안녕하세요. 파도소리 사연집의 DJ 파도소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진솔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길에서 우리는 때로는 예상치 못한 갈림길에 서게 되기도 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연 역시 그런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창원에 살고 계신 56세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본인을 이정숙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황혼기에 찾아온 새로운 사랑과 가족 간의 갈등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계신다고 합니다. 그럼 이정숙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J 파도소리님. 저는 경상남도 창원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56세 이정숙이라고 합니다. 평생 이런 고민을 해볼 줄 몰랐는데 요즘 정말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있어서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한 것은 25살 때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연애 결혼이 흔치 않던 시절이라 중매로 만난 남편과 결혼했지요. 남편 박종철 씨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큰 키에 듬직한 체격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자로 일했어요. 성격도 차분하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후 저희에게는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첫째가 딸 수진이고 둘째가 아들 민수입니다. 수진이는 지금 31살이 되어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민수는 29살로 창원에서 자동차 부품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두 아이 모두 대학도 잘 보내고 그럭저럭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일에 대한 책임감이 강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벽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는 생활을 반복했지요. 저는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면서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란 후에는 용돈벌이 삼아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그동안 혈압이 높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워낙 건강해 보이던 사람이라 설마 했는데 응급실로 실려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한 달 정도 중환자실에서 투병 생활을 했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저희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저에게는 막막함 그 자체였지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니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행히 반찬 가게 수입이 있어서 생계에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정신적인 공허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한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남편 몫에 밥을 차려놓고 저녁에는 남편이 들어올 시간이 되면 문 쪽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걱정해서 자주 찾아와 주었지만 밤이 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고 외로웠어요. 그렇게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조금씩 일상에 적응해가고 있던 차에 뜻하지 않게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김태호 어르신입니다. 태호 어르신은 저보다 5살 많은 61살이시고 역시 3년 전에 아내를 여의신 호라비시예요. 처음 만난 것은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제가 다니는 성당에서 주최한 중장년 신자들을 위한 산행 모임에서였지요. 그날 등산을 하는 도중에 제가 발을 접질렸는데 태호 어르신이 도와주셨어요. 의료진 출신이셔서 응급처치도 잘해주시고 하산할 때까지 계속 도와주셨습니다. 태호 어르신과의 첫 만남 이후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젊은 시절 간호사로 일하시다가 결혼 후에는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을 돌보며 살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의 자녀가 있으시는데 모두 결혼해서 독립하셨다고 했습니다. 성당에서 만날 때마다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어르신의 인품이 정말 좋았어요. 말씀하시는 것도 차분하고 신중하시고
무엇보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으신 분이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배우자를 잃은 슬픔을 겪으셨기 때문에 제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같은 처지의 동료 신자로서 서로 위로가 되는 정도였습니다. 성당 행사가 있을 때 함께 참여하거나 가끔 미사가 끝난 후에 차 한잔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져 갔습니다. 태호 어르신은 정말 세심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반찬 가게 일로 힘들어할 때는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가끔은 가게에 들러서 반찬도 사가시면서 맛있게 잘 먹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작은 관심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반년 정도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어르신에게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르신을 만나지 않는 날에는 괜히 허전하고 어르신의 안부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에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신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미사가 끝난 후 산책을 하다가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숙 씨, 혹시 제가 너무 자주 찾아뵙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합니다. 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어르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따뜻함을 다시 느끼게 해주시네요. 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더욱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가끔은 영화도 보러 가고 맛있는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했어요. 나이가 나이인 만큼 품위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주변 시선도 의식했거든요. 태호 어르신은 정말 신사분이셨습니다. 저를 대하는 태도도 항상 정중하고 예에 바르셨어요. 데이트를 할 때도 항상 제 의견을 먼저 물어보시고 제가 부담스러워할 만한 일은 절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배려심 깊은 모습이 저를 더욱 끌어당겼나 봐요. 8개월 정도 그렇게 만나다 보니 저희 사이는 단순한 친구 관계를 넘어선 깊은 애정으로 발전했습니다. 물론 젊은 시절에 그런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른 성숙하고 차분한 사랑이었죠.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위로해주며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났어요. 그러던 중에 태호 어르신이 저에게 진지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정숙 씨, 저희가 이렇게 만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로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왔는데 이제는 함께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터라 어르신의 제안이 반갑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아직 아이들에게 태호 어르신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든요. 그저 성당에서 알게 된 좋은 분이 계시야 정도로만 넘어갔을 뿐이었어요. 태호 어르신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지낼 수는 없었거든요. 특히 태호 어르신이 결혼 이야기까지 꺼내신 상황에서는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둘째 민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수는 창원에 살고 있어서 자주 만날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에 민수를 집으로 불러서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는데 하고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태호 어르신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했어요. 성당에서 만난 분이고 마찬가지로 배우자를 잃으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좋은 분이라는 정도로요. 민수는 처음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외로우시니까 좋은 분과 친하게 지내시는 것은 좋은 일이죠, 라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사실은 그분과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을 때 민수의 표정이 확연히 굳어졌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있더니 엄마, 정말로 결혼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라고 되물었어요.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아빠를 잃고 얼마나 외로웠는지, 태호 어르신을 만나면서 어떤 위로를 받았는지, 그리고 남은 인생을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을요. 민수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이 일은 누나와도 상의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해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민수의 반응을 보니 아무래도 쉽지 않은 일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첫째 수진이의 반응이 더 문제였어요. 수진이는 서울에 있어서 주말에 내려와야 이야기할 수 있었거든요. 민수가 미리 수진이에게 연락을 했는지 수진이가 내려왔을 때는 이미 상당히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수진이는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펄쩍 뛰었어요. 엄마,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목소리가 떨리면서 화가 나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수진이에게도 민수에게 했던 것처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반응은 민수보다 훨씬 격렬했어요. 엄마, 그분이 아무리 좋은 분이라고 해도 엄마가 재혼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아빠한테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특히 수진이가 한 말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엄마가 정말 재혼을 하신다면 저는 아빠 무덤에 어떻게 가요? 아빠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해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수진이는 계속해서 반대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나이가 이제 56인데 무슨 재혼이에요? 그리고 그분도 자녀가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서로의 자녀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재산 문제는 어떻게 정리하실 건데요? 민수도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반응했지만 누나가 강하게 반대하는 것을 보니 입장을 정리한 것 같았어요. 엄마, 저도 누나 말에 동감해요. 물론 엄마가 외로우신 것은 이해하지만 꼭 결혼까지 해야 하나요? 좋은 친구로 지내시면 안 되나요? 아이들의 반대가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수진이는 감정적으로 많이 격해져서 엄마가 정말 그 결정을 하신다면 저는 엄마와 연락을 끊겠어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창피해서 어떻게 말해요? 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돌아간 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이들의 반응이 이해가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억울한 마음도 들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해왔는데 이제 제 인생을 위한 선택도 할 수 없다는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태호 어르신을 만났을 때 저는 아이들의 반응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도 예상하셨는지 크게 놀라지는 않으셨어요. 정숙 씨 자녀분들이 그렇게 반응하시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저희 아이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수진이가 서울로 올라간 후에도 계속 전화를 걸어서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엄마,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엄마가 그런 선택을 하시면 저희 가족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세요? 심지어는 수진이가 민수와 함께 태호 어르신을 직접 만나겠다고까지 했어요. 저는 그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태호 어르신을 만나서 상처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아이들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태호 어르신과 만날 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아이들과 통화할 때도 어색한 기류가 흘렀어요. 특히 수진이는 계속해서 제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엄마,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엄마가 그 결정을 하시면 저는 정말 연락을 끊을 거예요.
아빠 제사도 어떻게 지내요? 친척들한테는 뭐라고 말해요? 엄마가 지금까지 쌓아온 가정이 무너지는 거 아세요? 수진이의 말 중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아빠 무덤에 어떻게 갈 거냐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로 제가 재혼을 하면 돌아가신 남편한테 죄를 짓는 일이 되는 걸까요?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태호 어르신과 함께 시내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진이가 나타났어요. 수진이가 서울에서 급히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민수가 저희가 만나는 장소를 알려준 것이었어요. 수진이는 저를 보자마자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리고는 태호 어르신을 향해서도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어요. 태호 어르신은 당황하셨지만 차분하게 안녕하세요. 수진 씨. 저는 어머님의 친구 김태호라고 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인사를 받지 않았어요. 대신 저에게 엄마, 집으로 가요. 할 말이 있어요. 라고 말하며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태호 어르신은 정숙 씨, 괜찮습니다. 오늘은 딸분과 좋은 시간 보내세요. 라고 말씀하시며 먼저 자리를 떠나셨어요. 집으로 돌아온 수진이는 정말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엄마, 그분과 정말 결혼하실 거예요. 주변에서 다 보고 있어요. 엄마가 남자분과 팔짱을 끼고 다니는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다 봤다고 해요. 저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요? 저는 수진이에게 내가 왜 창피해야 하는데? 엄마가 행복하면 딸도 기뻐해야 하는 것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수진이는 더욱 격해졌어요. 엄마, 그게 행복이에요. 나이 들어서 체면도 생각 안 하고 그러시는 게 행복이에요. 그때 수진이가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그분과 결혼하시려면 저는 진짜로 연락을 끊을 거예요. 그리고 아빠 무덤도 제가 관리할 거니까 엄마는 가지 마세요. 아빠한테 어떻게 얼굴을 보이실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낳고 키운 딸이, 제가 평생을 바쳐 사랑한 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요. 눈물이 쏟아져 나왔지만 수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정말 그 선택을 하신다면 저는 엄마를 제 어머니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말할 거고요. 엄마 혼자 잘 사세요. 수진이는 그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나중에 민수한테 전화가 왔는데 엄마, 누나가 너무 흥분한 것 같아요. 하지만 누나 말도 일리가 있어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부터 며칠 동안 수진이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민수를 통해서 연락을 시도해도 엄마가 마음을 바꾸시면 연락하겠다는 말만 전해올 뿐이었어요. 태호 어르신도 저의 상황을 이해해 주셨지만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저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이 서운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로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었어요. 어느 날 밤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서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당신한테 죄송한 일을 하는 걸까요? 하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남편이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정수가 나중에 나보다 오래 살면 너무 외로워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생전에 가끔씩 하던 말이었는데 그때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거든요.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저의 행복을 바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이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직 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 큰 것이겠지요. 그러던 중에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태호 어르신이 저를 만나자고 하시면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어요. 만나서 들어보니
어르신도 자녀분들께 저와의 관계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반대가 심하다고 하셨습니다. 정숙 씨, 우리 둘 다 자녀들의 반대를 받고 있네요. 저도 많이 생각해 봤는데 자녀들이 상처받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태호 어르신은 그러면서 새로운 제안을 하셨어요. 정숙 씨, 우리가 꼭 법적인 결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자녀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르신의 제안을 듣고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꼭 결혼이라는 형식이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일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이가 나이인 만큼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어요. 바로 그때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진이가 갑자기 저를 찾아온 것이었어요. 며칠 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수진이의 표정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심했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정말 엄마가 행복하시다면 저도 다시 생각해 볼게요. 알고 보니 수진이가 친구들과 상담을 받으면서 마음이 조금 바뀐 것이었어요. 친구 중에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부모님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조언해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수진이는 여전히 조건을 달았습니다. 엄마, 저도 노력해 볼 테니까 엄마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분을 제대로 한번 만나봐야겠어요. 엄마가 정말 행복하실 수 있는 분인지 확인해 보고 싶어요. 수진이의 마음이 조금 바뀐 것을 보면서 저도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 같았어요. 민수도 누나의 변화를 보면서 엄마, 저도 다시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태호 어르신과도 다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자녀들이 모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어르신은 정숙 씨,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잖아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주에는 드디어 수진이와 태호 어르신이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태호 어르신이 워낙 신중하고 예의 바른 분이셔서 수진이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완전히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엄마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시는 분인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민수도 태호 어르신을 만나본 후에 생각보다 괜찮으신 분 같아요. 하지만 아직은 결혼보다는 좋은 친구로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저희는 결혼은 조금 미루고 먼저 양쪽 자녀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태호 어르신의 자녀분들도 저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고 특히 자녀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중년의 사랑도 조급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젊은 시절의 사랑과는 다르게 더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하고 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들의 마음을 먼저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태호 어르신도 저와 같은 마음이십니다. 정숙 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면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녀들과도 꾸준히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수진이는 여전히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적어도 엄마 행복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해 주었어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도요. 가족의 이해와 지지 없이는 진정한 행복을 얻기 어렵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태호 어르신과 정식으로 결혼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처럼 좋은 친구로 지낼지.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제 인생에서 다시 한 번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도 가끔은 돌아가신 남편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죄책감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커요. 남편이 저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었고 그 덕분에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아마 남편도 하늘에서 저의 행복을 바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중년의 사랑, 정말 쉽지 않지만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것 같습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정숙님의 사연을 들어보니 정말 많은 생각이 드네요. 황혼기에 찾아온 새로운 사랑,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정숙님께서 보여주신 지혜로운 선택들이 인상적입니다.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으시고 가족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신 것 말이에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지만 중년의 사랑은 분명 젊은 시절과는 다른 무게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하고 더 신중해야 하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정숙님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이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파도소리 사연집은 내일도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